근데 공효진 씨가 왜 과감한 투자를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힌트를 드려볼까요? 네. 보살림으로 좀 나오시는 분인데요. 아, 잘 된 분들은 그냥 일반 포차, 인연이 안 된 분들은 헌팅 포차. 네. 네, 오늘 저희 땅짚고 부루마블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젊음의 거리 홍대 상권을 찾았습니다. 이 홍대 상권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노창희 리맥스 코리아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창입니다. 또 찾아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홍대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실 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는데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홍대 상권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리맥스 탑 부동산의 송경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맥스 홍대 지점의 송경은이라고 합니다. 그 먼저 홍대 상권이라고 하면은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감이 안 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범위가 한정돼 있었는데 이게 점차 상권이 확장하면서 넓어지다 보니까 네, 그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홍대 상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홍대 입구역에서 시작을 해서 합정까지 크게 보신다고 하시면 홍대 입구역 인근은 걷고 싶은 거리, 그게 첫 번째 상권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이제 클럽 포장마차 상권, 이게 두 번째 상권이고요. 여기 앞에 피카소 거리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게 되시면 거기는 상수 상권이 되고요. 상수역 상권. 네, 상수역 상권이 네.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합정 카페거리 상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홍대의 특징은 네. 꼬마 빌딩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한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스토리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갈 곳이 어디죠? 자, 처음으로 갈 것은 YG 엔터테인먼트 빌딩으로 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YG 빌딩 앞에 나와 있는데 이 YG 빌딩이라고 하면은 이 홍대 상권에서의 가지는 그런 뭐 역사성,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빌딩은 바로 이 YGX인데요. 양현석 씨가 이 인근의 부동산을 계속 구매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오픈한 힙합 클럽이 바로 이제 이 인근이고요. 그 시작으로 해서 이제 클럽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 클럽 문화의 시초를 어떻게 보면 양현석 씨가 홍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지하에 NB2가 있어요. 저게 이제 힙합 클럽인데요. NB는 노이즈 베이스먼트의 약자예요. 직역을 하자면 시끄러운 지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창 그 클럽이 호황일 때는 이 앞쪽에 줄이 저 뒤에까지 서서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빌딩은 앞에 전면을 높게, 사실은 저 빌딩 높이가 아니고요. 네. 그 앞에 외관 엑스테리어를 저렇게 높게 해서 주변 빌딩보다 훨씬 높게 보이는 효과를 이제 실제로는 저 보이는 것보다 더 낮은 4층입니다. 옆에와 똑같은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건물의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제 이 바로 뒷건물이 작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요? 이 옆에 바로 예. 뒷건물이요. 작년에 평당 1억 800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시세이긴 하지만 대략 보수적으로 그 정도를 잡아도 이 건물은 지금 대지가 162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어느 정도의 그 시세를 아주 보수적인 시세로 생각해 보시면 100억 이상, 160 이상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즘 저 우스갯소리로 종 따지지 않고 다 1억이 넘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평당 1억. 네. 그 YG가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도 인근에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저기 앞쪽에 보이시는 빌딩인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5개의 지번이 합쳐져서 네. 2개의 빌딩으로 재탄생한 빌딩이에요. 그 말인즉슨 꼬마 빌딩과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이런 거 5채를 합쳐서 2개의 빌딩으로 신축을 올린 곳이고요. 지금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건물로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건물이 2개입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 반짝이는 부분이 이제 연결 통로인데요. 사실 2013년도에 이 연결 통로나 이 저기 조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신고된 건이 13건이 넘었다고 해요. 이 건물에서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원상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허가를 다 받고 현재는 이제 위반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외관이 정말 좀 두 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합쳐진 거라서 좀 특이한 좀 외관을 갖고 있긴 하네요.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음료라든지 포장마차 그리고 이제 지하에 힙합 클럽 이런 쪽으로 임대 구성이 맞춰져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 시세가 좀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뭐 그거는 좀 어떤가요? 코로나일 때 건물을 파는 사람들은 드물죠. 네, 많이 자기 건물을 파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시세를 사실 따진다는 거는 매물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조금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좀 특이한 거는 공실이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긴 하지만 매수자에 대한 또 수요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실은 있으나 매수자들은 그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비워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매매 가격에 아직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다음으로 둘러볼 것은 어디인가요? 힌트를 드려볼까요? 네. 요즘에 보살님으로 좀 나오시는 분인데요. 아, 좀 보살님이라 하기엔 조금 헛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살님이 키 크신 분이 있고 작으신 분이 이수근인가요? 큽니다. 그 여러 채 건물 보유한 걸로 유명하신 그 체육인 그러네요. 그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클럽에서 나오면 주로 2차로 어디를 갈까요? 술집. 포장마차를 가죠. 네. 만약에 인연이 잘 돼서 만났다면 남녀분들이 나와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포차. 네. 그런데 클럽에서 혼자 나왔다 하면 이제 헌팅 포차를 가시게 되는데 동선이 클럽에 갔다가 이쪽으로 나와서 잘 된 분들은 그냥 일반 포차, 인연이 안 된 분들은 헌팅 포차. 네, 그 골목입니다 여기가. 이게 다 정해져 있는 코스네요, 이 동선이 거리가? 맞습니다. 맞은편에 보시는 빌딩은 대지가 약 한 98.1평 정도 되는 빌딩이고요. 19년 7월에 140억 원의 매입 금액으로 사정원 씨가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지 평당가로 따지면 이곳이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아까- 대로 그렇죠. 더 비싼 좀 금액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전 건물주가 이 롯봉기 홍대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면서 3년 동안 임대를 유지하는 조건에 리스백 조건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실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아주 좋은 빌딩이기도 하고요. 임대 상황으로 연수익을 계산해 보면 무려 4.3%가 나오는 빌딩입니다. 4.3%라고 하면 요즘에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이 수익률 4.3%는? 요즘 그 매수자들이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2%가 안 되는 경우에도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여기는 4%가 넘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꼬마 빌딩의 수익률보다는 높다고 봐야죠. 또한 이제 구매 당시에 담보 신탁을 매입으로 해서 약 85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도 극대화해서 구매한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수익률을 얼마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큰 돈 들이지 않고 매입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라고 할 수 있는 KTNG 상상마당 앞에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원래 쫙 주차장 거리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네요. 언제 바뀐 거죠, 이게? 올해 7월부터 이제 바닥에 페인팅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예 차를 못 다니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럼 바뀐 지가 한 3달밖에 안 됐네요, 이제? 네, 맞아요. 2011년부터 마포구청에서는 홍대 일대를 주차장 지하화한다는 플랜이 있었었고, 그 플랜의 선두로 먼저 이쪽에 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차장이었던 거리가 뭐 공연과 뭐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이 홍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행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밀집 인구가 많아지겠죠. 이곳에 모이기 위해서 역부터 여기까지 오는 모든 상점들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조금 진정세가 되면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또 연예인이 투자한 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이번에 소개할 빌딩은 정말 과감한 투자 성향을 볼 수 있는 빌딩인데요. 네. 이 인근에서는 얼룩말 빌딩이라고 별명이 지어진 곳인데요. 네네. 바로 이곳입니다. 아, 저기 바로 안에 있는 저 건물이? 네. 아, 로이 714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로이 스퀘어라는 그 법인 명의로 되어 네. 있는 빌딩이고요. 실제 구매자는 공효진 씨입니다. 아. 네, 공효진 씨. 근데 공효진 씨가 왜 과감한 투자를 하신 거죠? 전혀 그렇게 생긴 외모는 아니신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 놀랄 정도로? 네네. 보이시는 이곳은 대지가 약 154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단독주택일 당시에는 이제 가격이 빌딩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저렴한 단독주택 상태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서 신축을 올린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하셨고요. 단독주택을 구매할 당시에 대지가 154평이고 평당 4천만 원 정도 하면 총 매입 금액이 63억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서 대출을 끼고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실투자 금액은 13억. 네, 13억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럼 50억 정도를 대출을 끼고 산 거네요? 네, 맞아요. 아. 50억이 대출이고 13억은 이제 본인 현금을 넣으신 거고요. 네. 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셨고 또 신축까지 하셔서 세제 혜택까지 다 꼼꼼히 챙긴 아주 실속 있는 그러면은 뭐 빌딩이고요. 처음 투자했을 때랑 비교해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배 볼 수 이상. 있는 거죠. 네. 법인 설립부터 이 모든 투자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KB 국민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청춘마루 쪽으로 걸어갈 건데요. 저기 앞에 그 공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과거에 은행이었던 자리인데 지나가다 보시면 계단식으로 오픈형으로 마치 과거에 학교 스탠드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학교 스탠드요? 그럼 거기가 무슨 뭐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무실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용 거리인데 이제 기업들이 나서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네네. 조성해주는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 뭐 KTNG의 그 상상마당도 KTNG 아시겠지만 원래 예전에 담배 인상 담배 공사잖아요. 담배 파는 회사인데 이 젊은이들에게 그 담배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좋은 이미지를 줄수 이미지를 있는 좀 거죠. 탈피하려고. 네네. 그 K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뭐 국민은행이나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이 홍대 입구에 하나은행이 있거든요.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약속도 잡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 기업들이 요즘 다 사회 환원하려고 하니까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진짜 그 메인 거리인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긴 하네요. 네. 이 거리가 예전에 그 동대문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또 이대 쪽에서 임대료가 많이 높아지면서 넘어오신 분들. 네,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냥 뭐 들은 바로는 코로나 때문에 홍대에 낮에는 사람이 좀 많이 줄은 게 체감이 되는데 밤에는 뭐 전이랑 크게 뭐 그 정도로 많이 달라지진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실제로 저녁에도 이 상권이 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가요? 어때요? 사실 코로나의 영향으로 3월부터 5월, 6월까지 주춤했지만 이제 여름 휴가 기간 그때서부터 유동이 다시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쪽이. 그리고 저희도 아까 여기 점심시간 때쯤에 왔는데 좀 지나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하네요. 그 전에는 이제 홍대에서 관광객들이 거의 한 60% 이상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빠진 걸 감안하면 실제 한국 사람들의 유동인구는 현 코로나 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는데 상관은 생물. 홍대에서
가장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YG는 다 홍대에만